제가 예전에 내 집 마련 성공기라는 시리즈를 2년 정도 연재한 적이 있어요. 네, 코미디는 아니에요. 기자예요. 그때 첫 취재원이 신혼특공에 당첨된 신혼부부였어요. 이분들이 지축지구에 있는 한림프레버를 분양받았었거든요. 분양가가 4억 5천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연을 글로 써서 데스크에 보냈죠. 그랬더니 당시 부장이었던 현재 부국장께서 얘들 벌써 뭐 사면 꼴았네 이러시길래 속으로 웃었죠. 왜냐면 이 집이 미달이어서 이분들이 당첨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3억이 아니라 전세만 놔도 그 돈 회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자, 그때 이 여자분이 결혼은 전형진 같은 남자 해야 한다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감이 오죠? 오늘은 여기입니다. 자, 꼴도 보기 싫은 지축지구 2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끝에 살짝 보이지만, 자, 이 단지도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죠. 일단 위치 그리고 후분양. 왜 뜬금포로 후분양을 하는 거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것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천방지축 친구들을 위해서 지도를 펼쳐보죠. 이 지도를 보면 뭐가 느껴지나요? 2편한 세상이 화면 오른쪽에 쏠려 있고 왼쪽은 뭔가 여백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런 지도를 그릴 땐 우리 아파트를 중앙에 두잖아요. 근데 지축 밑에 뭐가 있죠? 은평 뉴타운, 서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왼쪽 여백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고양이라는 도시, 일산은 이쪽으로 아득하게 더 가셔야 되고요. 우리는 서울에서 고양 넘어가자마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정구역만 고양이지 사실상 서울입니다. 고양이 아니니까 강아지겠죠. 자, 이런 거를 도시 연담화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서울 도심, 일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 중간에 은평 뉴타운이 먼저 생기고 또 그 중간에 삼성 지축이 생기면서 하나의 도시 생활권으로 쭈루루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삼성 지축은 일산보다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이 발휘되고 있죠. 깐 유현진 교수님 끝났어요. 어쨌든 실물로도 봐야죠. 지코노미 에어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렸던 그림들이긴 한데, 지축에서 창릉천 건너로 보이는 게 바로 은평 뉴타운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편한 세상도 보이죠. 여기가 B5블록입니다. 바로 옆이 지축대장,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형님인데, 이 단지가 또 일화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계약금은 보통 10%를 걸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푸르지오 형님은 20%를 걸었어요. 우리는 분양 자신 있다 이거였죠. 왜냐하면 자리가 최고였으니까. 결국 그냥 완판했어요. 자, 이렇게 지축지구 한가운데고 바로 앞이 지축역이었으니까요. 한정거장 가면 서울, 그리고 아까 사연 소개해드렸던 한림 프레버도 보이고요. 참고로 결혼 선물로 제가 차량기지 넣어드렸어요. 너무 좋게만 하면 안 되니까 밸런스 배치하는 거죠. 자, 차량기지가 있는 동네라는 건 과거엔, 그러니까 3호선을 깔 때까지만 해도 여기가 굉장히 외곽으로 인식되는 곳이었다 이런 의미죠. 또 지축이 나오면 삼성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얘들은 따로 개발됐지만 붙어있는 택지거든요. 옛날에 남양주에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붙여서 다산신도시를 만든 것처럼 지축 삼성은 사실상 하나로 봐도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삼성에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입장에선 눈이 돌아가겠죠. 자, 사실 좀 더 가면 원흥지구엔 이케아도 있는데 그냥 지도로만 보고요. 근데 또 은평으로 조금 내려가면 일단 은평 성모병원 있고요. 서울 서북부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그리고 급화발역에 가면 롯데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용진이 형이랑 동민이 형이랑 영혼의 다이다이를 하는 건데, 일단 야구는 동민이 형이 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단지는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흥청망청에서 다룬 아파트 가운데는 가장 적은 물량 같은데 300가구 겨우 넘는데 전부 전용 84, 주택형은 딱 3개. 편의시설은 그냥 옆 단지 거 몰래 쓰세요. 그리고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원래는 전용 8호 이하 가점제 비율이 75%거든요. 근데 그린벨트를 일정 규모 이상 풀어서 만든 택지는 그냥 가점제 100% 때려버립니다. 요약하면 물량 찔끔인데 전부 가점제. 점수가 딸린다? 그럼 무조건 특공 가야죠. 자, 상황별 유불리나 특공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흥청교육대에서 기강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 이 조건 안 되는 나머지 수도권 거주 50% 이런 식으로 물량이 배정돼요. 문제는 얼마에 나오냐 이거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걸렸으니까 시세보단 싸겠죠. 지금 6억대에 걸치냐 7억 넘어가냐 이런 소문이 있긴 한데, 사실 공고가 나오려면 며칠 안 남았어요. 27일에 공고 뜨면 그냥 보세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양 날짜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중소기업청은 기관 추천을 사전에 받거든요. 이 공고가 무조건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관심단지의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후분양이에요. 9월 말이나 10월 이렇게가 입주 일정인데 그 말인즉슨 지금 계약금 내고 그때까지 잔금도 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거주 의무가 부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금 조달 시나리오가 달라지겠죠. 세입자 받냐 못 받냐 이거니까요. 자, 거주 의무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시스템이니까 공고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부터 빌어야죠. 자, 만약에 거주 의무가 생겼다,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제 잔금 대출 시나리오로 가야 돼요. 제가 자금 조달 편에서 기강을 잡아드렸지만 결국 잔금 대출은 뭘 기준으로 LTV를 산정할 것이냐, 입주 때 시세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분양가냐, 여기에 따라서 계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겠죠. 그럼 얘는 도대체 어쩌다가 후분양을 하게 된 거냐? 지난 정부에서 후분양을 확산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일환이에요. 자, 이 아파트는 주택개발 리치 사업입니다. 그냥 이 사업을 공모할 때부터 이 땅은 후분양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또 리치는 뭐냐? 원래 LH에서 신도시나 택지를 조성하면 땅을 쪼개서 민간에 파는데 이 땅을 입찰해서 팝니다. 근데 최고가 입찰만 하는 게 아니라 종종 추첨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페이퍼 컴퍼니 동원해서 벌떼 입찰을 하거든요. 이 폐단을 막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게 리치예요. 자, 건설사, 금융사 너희 뭉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해서 이 사업비 조달해,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주식을 삼으로써 사실상 출자를 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사업 이익으로 돌려받는 거죠. 물론 이게 상장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아니고 깊이 가면 어려우니까 나중에 주코노미에서 나수지 기자한테 물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 사업을 구상할 때부터 이 아파트의 많은 부분이 결정돼 있었어요. 이렇게 신혼부부 맞춤 설계를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송전탑이 있는데 땅으로 넣을 거다 라거나, 이렇게 옆에 군부대가 되게 많은데 너희 괜찮지? 라거나.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급소는 여기에요. 우리 단지에서 일자로 쭉 서울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디귿자 모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가 서울 방면 유일한 도로예요. 지도를 본 다음에 드론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저기에 다리를 하나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평 뉴타운 들어가는 차들 사이에 갇혀서 살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1번 가점제다, 2번 잔금 대출 기준 확인하자, 3번 내 다리 내놔, 4번 한림 프레버.